프리뷰.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진보다 측면 수비 조직의 불안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조율하고 누사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면 폴란드에게 위협적인 기회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과정에서 측면 수비가 전진한 뒤 볼을 잃으면 코트디부아르가 빠르게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특히 류에르손이 니콜라 페페의 드리블과 안쪽 침투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아예르가 측면으로 이동해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예르가 측면으로 빠지는 순간 페널티 박스 안쪽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니와 이선 자원들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페페는 단순히 바깥쪽으로만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라 왼발을 활용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침투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아류에르손 혼자서 페페를 상대하기 어렵고 주변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지원 수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 수비가 측면으로 몰리면 다시 중앙 공간이 열리면서 캐시에의 전진 패스와 보니의 침투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폴란드의 높이와 속도를 활용해 한 번에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어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중원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페페의 측면 돌파를 통해 노르웨이 수비의 가장 약한 지점을 반복적으로 두드릴 수 있다. 그리고 후반에는 시몬 아딩라를 투입해 이미 체력이 떨어진 측면 수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속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전반부터 페페가 류에르손의 수비 위치를 흔들고 후반에는 아딩라가 같은 공간을 직선적으로 파고든다면 노르웨이 수비진의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측면에서 시작된 균열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 노출로 이어지고 교체 전력의 차이까지 누적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니콜라 페페의 왼발 드리블과 안쪽 침투가 불안한 측면, 수비 조직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 류에르손의 수비가 무너지면 아예르가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순간 페널티 박스 안쪽에 결정적인 공간이 발생한다. 후반에는 AS 모나코의 에이스 시몬 아딩라가 측면 속도를 끌어올리며 교체 전력의 차이를 결과로 연결할 수 있다. 홀란드의 결정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측면 수비의 구조적인 불안과 후반 교체 전력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코트디부아르가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애업체 2 0, 법체 1, 0.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뷰.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과 공격 전개의 다양성에서 프랑스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프랑스는 코네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공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두 선수가 짧은 간격으로 연결되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가 살아나고 스웨덴의 윙백과 중앙 수비 사이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시선이 올리세 쪽으로 몰리는 순간 덴벨레가 반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음바페가 중앙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 스웨덴이 중앙을 좁게 지키면 프랑스는 측면 폭을 넓혀 수비 블록을 벌릴 수 있고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윙백이 바깥으로 이동하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구조다. 그래서 스웨덴 수비진 입장에서는 볼의 위치에 따라 계속해서 마킹 대상을 바꿔야 하며 한 번의 판단 지연이 곧바로 슈팅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음바페가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움직임은 스웨덴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수비 라인을 높이면 음바페의 직선적인 침투를 감당하기 어렵고 반면에 라인을 낮추면 올리세와 코네에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편하게 패스를 주고받을 공간을 내주게 된다. 스웨덴은 요케레스의 강한 전진성과 이삭의 유연한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전환의 출발점부터 프랑스의 압박을 벗어나야 한다. 프랑스가 볼을 잃은 직후 빠르게 주변을 압박하고 세컨드볼까지 회수한다면 스웨덴의 투톱은 전방에서 패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프랑스가 자연스럽게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공산이 크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스웨덴의 수비 블록은 좌우 이동과 배후 대응을 동시에 반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격을 프랑스의 공격진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상성과 선수 개개인의 해결 능력, 공격 루트의 다양성까지 종합하면 프랑스가 전력 차이를 결과로 연결하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바이에른 뮌헨 소속 플레이메이커
마커 올리세와 AS 로마의 주전, 미드필더 코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만들어내는 콤팩트한 연계가 핵심이다. 덴벨레의 양발 드리블과 음바페의 폭발적인 배후 침투가 스웨덴의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스웨덴은 강력한 투톱을 보유했지만 점유율이 밀리면 공격 전환의 출발점과 전방 패스 공급이 동시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유기적인 원투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압도적인 배후 공략 능력까지 고려하면 프랑스가 경기 주도권을 승리로 연결할 타이밍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주력,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애업체 2 0, 법체 3 1.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뷰. 멕시코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결과를 얻었지만 경기 내용까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전력 차이가 분명했고 대한민국전에서는 상대의 실수가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체코전 역시 멕시코 고지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의 체력 저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높은 고도에서 경기하는 환경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가 기대하는 체력적 이점을 크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환경보다 실제 전술 구조와 중원 싸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로모가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넣고 히메네스가 공을 받아 이성과 연결하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이세도가 로모의 패스 길목을 먼저 막으면 히메네스는 공을 받기 위해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히메네스가 박스에서 멀어질수록 멕시코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담당할 선수가 부족해진다. 퀴뇨네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에콰도르의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이 함께 공간을 좁히면 돌파 이후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공을 빼앗는 순간 플라타와 앙굴로를 향해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멕시코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1대1 돌파와 박스 침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플라타가 안쪽으로 들어오며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내면 반대편에서는 앙굴로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독일전 역전승을 통해 한 차례 실점하거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멕시코가 초반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에콰도르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역습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에콰도르가 더 구체적인 득점 패턴을 갖고 있다. 코너킥이 발생하면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뛰어들어 수비수보다 먼저 공을 건드리고 중간에서 헤더 방향을 바꾸며 문전 혼전을 유도할 수 있다. 멕시코가 첫 번째 헤더를 막는 데만 집중하면 뒤쪽에 떨어지는 공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멕시코의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더라도 결정적인 기회의 숫자와 질에서는 에콰도르가 밀리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 압박으로 멕시코의 전진 패스를 막고 측면 전환과 코너킥으로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에콰도르가 토너먼트 승부에서 더 유리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카이세도가 로모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면 히메네스가 박스에서 멀어지며 멕시코의 문전 마무리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 플라타와 앙굴로의 빠른 측면 전환이 공격 가담 후 비어있는 멕시코 풀백 뒤쪽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니어 포스트 런닝 점프와 방향 전환 헤더를 활용한 코너킥 패턴이 토너먼트 한 점 승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중원에서 멕시코의 전진 패스를 끊고 측면 역습과 코너킥으로 더 선명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에콰도르가 경기의 결정적인 장면을 가져갈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글로벌 주요 업체 예상, 애업체 0, 1, 법체 0, 0, 마무리 코멘트. 해당 분석글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퇴장 변수 심판, 성향 부상 변수, 각종 변수 발생 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